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우리 꿈미학교 초등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예비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귀한 시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오늘 편안히 궁금하신 것들 이따가 잘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것들 순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학년도 꿈미학교 초등과정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저희 교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미학교 교감 노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꿈미학교의 빛이 되신 주님,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꿈미학교에서 더욱 선명히 쓰여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꿈미들을 통해 펼쳐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6학년도 꿈미학교 입학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미학교에 자녀의 교육과 배움을 위탁하고자 관심을 가진 가정을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각 가정에 꿈미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육 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꿈미학교에서 준비한 학교장 이야기를 비롯하여 예비초등, 영어 및 부모 이야기와 교육과정 이야기 등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꿈미학교에서의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기대와 바람이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두에게 깊은 이해와 소통의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비롯될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주님, 함께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교육 이야기가 심기우는 그런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꿈미학교의 교육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육이 펼쳐지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꿈미학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육과 맞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교장 권계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자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꿈미학교는 7년 전에 기적적으로 오른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비초등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160여 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 중이고요.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저는 꿈미학교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책을 가지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책은 꿈미학교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꿈미학교 입학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이 책을 잘 아시겠지만 이 책에는 애벌레와 나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애벌레는 자신의 욕망을 바벨탑으로 쌓아올리는 세상적인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문화 수용자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나비는 장기라 박사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문화 변혁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꿈미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라면 애벌레 같은 사람을 나비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충 맞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게 죽음의 과정이거든요. 즉 이 번데기의 과정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기독교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변혁적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꿈미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역시 꿈미 학교는 이런 변혁적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렵잖아요. 변혁적 교육이란 말 자체가. 그럼 변혁적 교육이란 어떤 교육일까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변혁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꿈미 학교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학생들이 문화 변혁자가 되겠다는 꿈을 간절하게 꾸게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꿈미 학교에서는 나비꿈이라고 불러요. 나의 변화로부터 비롯될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꿈미 학교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꿈은 나의 욕망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꿈만 꾸면 못하겠어요?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량을 구비시키는 건데 이 역량을 또 꿈미 학교는 특별하게 변혁 역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변혁 역량이 뭘까요? 영성, 인성, 재능을 통합적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업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 학업 성취는 성적을 많이 올리라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넘게 뭐가 있냐면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시켜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국영수사가 은미체를 성실하게 배우게 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되게 어떻게 연결되게 할 수 있겠느냐가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꿈미 학교는 이 세 가지를 잘 통합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특별한 학제를 갖고 있어요. 유초, 중고를 통합한 13년이라는 긴 학제로 학교 교육을 운영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와 다르게 유치원 7세를 예비초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예비초등을 초등과정에 편입시켰어요. 그리고 초등 6학년을 예비중등이라고 부르고 중등과정에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중등과정이 4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과정은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13년 기간 동안에 이 문화변혁자가 되겠다는 나비꿈을 7개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서 빚어내게 해요. 여기 7개 계단이 보이시죠? 그 첫 번째 계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계단이에요. 저게 13년 동안 영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계단은 나를 알아가게 하는 계단이에요. 저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문화변혁자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체성을 강하게 갖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알아가게 하는 단계인데 그럼 세상을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꿈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영수사과 은미체의 모든 교과 수업은 세상을 알아가게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만 알아서 어떻게 그 안에 내가 긍휼한 마음과 관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관심을 쌓아가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하면 그렇다면 이러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기의 소명을 찾게 하는 게 다섯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단계는 자기가 그런 소명 안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라고 대학까지 결정하게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저건 고등학교 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일 총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미래 자산으로 쓰고 그렇게 세상에서 문화변혁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7개 계단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 나무 그림에서 보면 정체성, 소명, 진로, 직업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이제 인생 수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학원은 안 보내도 될까요? 라는 이제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꿈미 학교를 믿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러면 꿈미 학교에서 추구하는 이런 교육이
세상 교육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섞여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문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꿈미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모든 가정에는 부탁드리는 게 가정에서 협조해 주실 사항 3가지를 꼭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가정의 협조 사항 3가지를 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교육 금지입니다. 물론 예체능은 되지만 인지 과목은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교체예요. 스마트폰을 통신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미디어 활동은 크롬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크롬북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학생용 노트북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디어 능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기도 학습력을 키워주도록 같이 협조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같이 협조하시면 돼요. 이 3가지가 이루어진다면 꿈미 교육이 세상 교육을 이길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 교육은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45도로 올라갈 것 같죠? 어때요? 중간에 가다 꺾이지 않습니까? 왜 꺾일까요? 스스로 하는 학습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초등 성적은 엄마 성적, 중등 성적은 학원 성적, 고등 성적이 제대로 된 자기 성적이란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증명된 통계예요. 그렇다면 꿈미 교육에서 하는 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날까요?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 저걸 제이커브 학습 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꿈미 학교의 학습 곡선은 꺾이는 곡선이 아니라 상승하는 곡선이 돼요. 자, 왜 이게 가능할까요? 꿈미 학교에서 강조하는 건 동기와 끈기와 슬기를 강조합니다. 수능을 잘 본 사람이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동기와 끈기와 슬기가 함께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미 학교도 계속 이런 동기와 끈기와 슬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제 교육과정 설명에서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꿈미 학교는 이 3가지 비전을 갖고 있어요. 나비 꿈을 꾸게 하는 학교, 배움이 즐거운 학교, 공동체 문화가 꽃피는 학교. 이 3가지 비전을 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저희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기뻐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바라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었죠. 그 열매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하와는 에덴 동산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간교한 뱀이 나타났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과도 배도 복숭아도 바나나도 다 먹지 말라 하셨니? 하와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을 수 없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대. 뱀은 하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니야.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거야.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뱀의 말이 진짜일까? 정말 죽지 않는 걸까? 하와는 선악과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 고운 빛깔, 탐스러운 모양, 상큼한 향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먹고 죽을 수 있겠어? 한번 먹어보자.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하나 따서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옆에 있던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 이 열매를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담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하와, 이건 선악과가 아니오.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 하지 않았소. 아니에요, 아담. 이 열매는 정말 지금까지 먹어본 열매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자, 아담도 어서 한 입 먹어봐요. 아마 깜짝 놀랄걸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어쩌지? 먹어야 하나? 먹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다. 아담은 눈을 질끈 감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바로 그때 선악과를 먹던 아담과 하와의 눈이 번쩍 하고 떠졌어요. 안녕하세요. 기독교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휴일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예비 학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비초등 담임교사 이보라입니다. 네, 예비초등은 매일 1교시에 성경 1, 2, 3 시간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동화를 사용해서 1년에 걸쳐 성경 일독을 합니다. 자세한 성경 1, 2, 3 소개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꿈미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꿈미 학교에서는 학생을 꿈미라고 부릅니다. 그럼 꿈미 학교의 가장 저학년인 7세 예비초등 새싹곰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비초등은 초등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적응하며 바른 생활 습관을 키워 초등학교 1학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나비꿈을 빚는 꿈미 학제의 첫 단계로 하나님 알기를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비초등은 9시에 등교하여 오후 2시 50분에 하교합니다. 등교를 하면 가방과 사물함을 스스로 정리하고 오전에는 담임교사와 함께 독서, 성경 1, 2, 3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담임교과로 다양한 배움과 숲속 교실이 있으며 영어, 미술, 음악, 체육 교과 배움이 7세 성장 발달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교하기 전 PEP 시간에는 그림과 글로 하루의 배움을 돌아봅니다. 3시부터 방과 후 수업이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형제 관계 하교를 위한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 트리비움 독서입니다. 새싹kum반에서는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자에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책을 가까이 하여 읽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듣는 독서뿐 아니라 스스로 책 읽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인 7세는 인생의 핵심 습관인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독서 시간에 꽃미들이 듣고 생각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성경 1, 2, 3입니다. 봄, 여름 학기에는 구약 말씀을, 가을 학기에는 신약 말씀을, 겨울 학기에는 오륜교회의 주만나 큐티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상 깊은 말씀을 그림이나 글로 표출해 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꽃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영성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 다양한 배움입니다. 다양한 배움 시간에는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이 주를 이루며 주제에 따라 자연을 관찰하고 탐색하기 위해 숲속 교실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꾸미들의 지적 호기심과 흥미도에 따라 교사가 수업 모형을 계획하거나 꾸미들의 의견을 반영한 활동을 통하여 배움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꾸미들과 대화를 하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하는 꿈미, 표현하는 꿈미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비초등에서는 친구들과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 수의 개념을 알아가도록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과 생활 속에서 수를 찾아보며 태초부터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수와 친해질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매주 금요일에는 하나님이 이장 되시는 마을인 하이마을 시간이 있습니다. 예비 초등부터 초등 5학년까지 8개의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선후배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치 활동을 매주 경험합니다. 최근에 숲속 교실을 다녀왔어요. 정리를 하고 교실에 들어서자 기도하는 2명의 꿈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감격에 겨워 제가 카메라를 켜는 순간 한 명의 꿈미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고 한동안 기도를 드리는 꿈미의 모습을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드리는 영성 습관은 사실 7세보다 더 어릴수록 좋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어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문화 번역자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기 계신 모든 가정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꿈미학교에 자녀를 두신 어머님을 모시고 부모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떨리고 저도 떨리고 네,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젯밤에 자면서 천둥과 번개가 막 치는데 내일 입학 설명회인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옷을 갈아입으면서 해가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발걸음이 너무 가볍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4년에 입학한 3학년 사랑꿈, 1학년 맑은 꿈 자녀를 둔 임진현 사모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 얘기 전에 학교에 저희가 올 수 있게 열어주신 것과 가족 탁자를 주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 가정은 이제 첫째 아이 지금 10살인데요. 태어나면서 대안교육을 할까 홈스쿨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인들의 얘기도 듣고 여러 대안학교를 검색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이 시대에는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 입학 설명회 때 학교에 자녀를 보낸 후에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거예요. 학부모로서. 그러면서 내가 왜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게 됐지라는 동기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짧은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미학교에 아이를 보낸 건 나의 더 나은 미래,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나 안전,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끈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저희 가정은 꿈미의 문을 두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회자 티오가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나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는 공교육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1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 가치를 거슬러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학교 정문에서 아이를 1학년인 아이를 들여보내고 잠시 기도했어요. 막 길게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군들을 보내주세요.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지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꿈미학교에 입학하게 된 후에 학부모 기도회가 있거든요. 매주 그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눈물이 젖은 채로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님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진현아, 여기 너의 동지들 아군들이 많이 있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미학교에 보내진 이유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구원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과 학교와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코나 열방대학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으로 헌신돼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때부터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미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후에 저는 마치 10여 년 전에 그 2011년도에 제가 싱글일 때 받았던 제자훈련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저를 하나하나 훈련해주고 계셨어요. 제가 23년 8월에 입학 설명회를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여러분처럼 저도 요 앞자리에 앉아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다 듣고 이 주변을 둘러보고 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가정의 역할이었어요. 많은 학교들은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할 테니 부모님들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데, 꿈미학교는 가정에 할 일이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는 저에게 와닿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할 기본적인 것들, 아이들을 제때 재우고 지각하지 않게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하고, 가정에서 TV가 아닌 가정 예배와 보드게임 등으로 가족 모임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은 내 아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무너진 가정의 역할을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행해가는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에요. 자칫하면 아이들이 사역에 치우쳐서 밀려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꿈미학교에 인도하신 후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화요일에 학교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저녁 때 가정 예배를 인도해서 드려요. 월요일엔 아빠가 인도하고 화요일엔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해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부모와 함께 살아냅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탁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학교 초에 이 학교에 왔을 때 가족 탁자를 거실 안에 두십시오. TV를 치우고 가족 탁자를 두십시오 했는데 제 마음에도 예쁜 가족 탁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어떤 한 지인이 하얀색 이케아 탁자였어요. 되게 크고 타원형인데 지금 집에 있는데요. 그 탁자를 나눔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학교에서 바라는 것들이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 탁자를 보내주셔서 그 가족 탁자를 거실에 두고 그곳에 모여서 보드게임도 하고 숙제도 하고 책도 읽고 밥도 먹고 가족이 모이는 일을 힘써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꿈미의 좋은 문화들이 저희 교회의 사역에도 흘러가요. 샬롬 문화라든지 아이들의 암송이라든지 저희 꿈미 2명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등록금의 반은 저희가 내고 다니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들이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지만 부모 역할에 대해서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꿈미학교에 온 이후에 저희 2 아이는 아주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가정에서 그 모습을 살아냅니다. 말씀과 학습 훈련을 2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피곤해할 때도 있어요. 대안학교를 찾으며 알아볼 때 기독교라는 이름만 내세우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미학교에 교육을 하는 저희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공동체가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꿈미학교에 아이를 보낸 후에 저희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작은 성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 이 3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과 꿈미학교에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공교육과 열방에까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 즐거운 사명을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거든요. 꿈미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자, 한 분. 우리 예쁜 어머니. 맞습니다. 제가 차에서 선물을 가져올 테니 꼭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너무 발걸음들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늦더위가 쉬 가시지 않는 여름의 끝자락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꿈미학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꿈미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 생활 전반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모아서 좌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드라마 교과 교사 신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초등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3분의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무와 샬롬 문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수석 교사 조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황현서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교육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꿈미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있을까요? 예, 먼저 공교육 초등 과정과 꿈미 학교의 초등 과정을 비교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주당 총 시수는 공교육이 26시수, 꿈미학교는 41시수입니다. 주지교과는 16개의 시수로 국어, 영어, 수학이 각각 4개의 시수이고 사회와 과학이 포함된 4시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능교과의 경우는 음악, 미술, 체육, 드라마 각 2시수씩 총 8개의 시수가 적용이 되고 재량교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도교과, 진로교과, 자주교과가 각 6, 4, 7개의 시수로 총 17시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특성을 살리면서 다채로운 배움의 장을 열어가게 되는데요. 주 1회 함께 드리는 예배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 하루에 3번 나라와 학교, 그리고 학급의 기도 제목을 정해드리는 다니엘 기도, 소명과 정체성을 찾고 확립하는 나비꿈 교과와 창조 섭리를 배워가는 숲속 교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을 활동인 하이마을이 있습니다. 네, 공교육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눈에 띕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드라마 교과 역시 공교육에는 없는 꿈미 학교만의 특성화 교육 과정입니다. 이런 꿈미 교육 과정은 배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3가지 교육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트리비움 독서인데요. 이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트리비움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트리비움이라는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트리비움이란 3가지 배움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문법, 수사학, 논리학으로 구성되며 트리비움 역량은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꿈미학교에서는 이러한 트리비움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트리비움 독서는 읽기, 생각하기, 쓰기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입수, 심화, 표출이라고 하는 트리비움 역량을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사실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지 않습니까? 꿈미 학교 역시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꿈미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자주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앞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기, 끈기, 슬기 이 3가지 영역이 서로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비꿈을 꾸게 함으로써 배움의 이유를 알게 하고 끈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난학습 등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슬기 향상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트리비움 역량을 교육과정 가운데 집중적으로 길러주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서 습관을 위한 리딩 나눔 레이스, 그리고 영어 습관을 위한 팍스스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PEP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PEP 시간에는 하루의 배움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느끼고 깨달은 바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인 학습과 배움이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과정에서 수행할 학습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평가하게 합니다. 이때 저학년에서는 꿈미 하루 노트를, 고학년에서는 PEP 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PEP 시간을 소개해 주셨는데 PEP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PEP는 개별 맞춤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개인별로 계획하고 관찰 기록하며 성찰하고 소통하는 꿈미학교의 교육 접근법입니다. 한 학생의 그 배움과 성장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학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교육에서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특성에 맞게 영성, 인성, 재능, 소명과 진로, 나비꿈 등 배움과 성장을 향한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교육 과정 가운데에서 포트폴리오, 관찰일지, 배움 성찰일지 등의 자료들이 갖춰지게 되는데요. 이 자료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소통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 소통은 1년 2차례 정례 상담과 수시 상담 형식으로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서 선생님, 이 영어 교과야말로 정말 개별 맞춤 교육과 또 자기주도 학습이 너무나 필요한 교과잖아요. 우리 영어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영어 교과는 특히 개별차가 큰 과목이라 PEP와 자기주도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준을 조정해서 내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개별 PEP 시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영어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서는 꿈미들과 제가 2년째 외치고 있는 캠페인 구호가 있는데요. 선생님도 혹시 저와 함께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숙제
아니에요. 영어 습관. 네. 이 구호를 꿈미들과 제가 2년째 외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꿈미들이 팍스스쿨 책 읽기와 영어 습관 노트, 즉 영어 독서 기록 작성하는 것을 영어 습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일 영어 습관 실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매월 1일마다 꿈미들이 스스로 영어 독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팍스스쿨 10분 독서하기, 팍스스쿨 책 2권 읽기 등 각자에 맞게 도전하고 자기 보상을 하며 효능감이 높아진 꿈미들이 많은데요. 수업에서 자신감이 높아진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과의 협력이 필요하겠죠? 네. 가정과의 협력까지 짚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하셔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PEP 노트와 영어 습관 노트는 뒤에 부스에도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나가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훈 선생님, 처음 소개하실 때 샬롬 문화부장으로 소개하셨는데 꿈미학교에만 존재하는 이 샬롬 문화부 어떤 부서인가요? 네, 샬롬 문화부는 학교 내 샬롬의 문화를 만들고 사랑과 공감, 용서와 회복의 성경적 가치를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고 실행하면서 지원하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보통 생활교육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꿈미학교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근본적 회복인 샬롬 교육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학생들의 학교 생활 문화의 기반으로 삼고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문화 변혁자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서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꿈미학교의 비전 중에 공동체 문화가 꽃피는 학교라는 비전과 맞닿은 교육 활동이 많이 진행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공동체 문화가 꽃피는 학교를 위해 하이마을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을은 하나님이 이장되시는 마을의 줄임말로 꿈미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한 마을이 되게 하고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게 하자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학생 자치 활동으로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학년이 통합된 작은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초부터 5학년으로 구성된 이 마을 활동에서는 여러 학년이 서로 의견을 같이 나누고 도우며 공동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공동체 다지기 때 마을들이 함께 모여 함께 또 수어로 찬양한 영상이 있어서 이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네, 우리 꿈미들 모습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공동체 문화하면 또 우리 학교의 고난학습 이야기가 빠뜨릴 수 없겠죠. 네. 학년을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고난학습이 있는데요. 이 고난학습은 성경 인물들의 생애를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역경 체험을 통해 깨닫고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니? 라고 물어보면 90% 이상의 학생들이 이 고난학습이라고 대답합니다. 초등의 경우 5월 초 이틀 동안 외부에서 역경 체험을 하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3일째 되는 날은 학교에서 고난학습을 돌아보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예비초등 7세와 1학년이 통합되어 팀이 이루어지게 되고 조금 짧은 코스를 걷게 되며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서로를 돕고 함께 걸음으로 짜여진 코스를 전부 완수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극기 훈련 그리고 문화 변혁을 꿈꾸고 이루는 집중 배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두 아들을 꿈미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이 고난학습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비 학부모님들도 훗날 그 감동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꿈미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수업을 디자인하고 연구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꿈미학교의 즐거운 배움의 현장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꿈미학교에서는 꿈미들이 즐겁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꿈미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동학습, 하브루타식의 질문학습, 그리고 주제 중심의 탐구학습, 그리고 또 생활 주변 사례로 배우는 현상 기반 학습을 통해서 즐거운 배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과 간의 융합 수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어에서도 융합 수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럼 영어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융합 수업 중 하나로 Read and Act 수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꿈미들이 영어 스토리북을 읽고 그 내용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수업입니다. 평소 드라마 수업에서 길러온 신체 표현 능력을 영어 수업 활동에 접목해 보면서 영어를 단순히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즐겁게 경험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 다니면 나비꿈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비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나비꿈이란 나의 변화로부터 비롯될 세상의 변화를 꿈꾸다의 줄임말입니다. 꿈미학교에서는 나비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나비꿈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비꿈 시간에는 앞에서 7나라를 여행하게 되는데요. 그 7나라는 하나님 나라, 정체성 나라, 세상 나라, 관심 나라, 소명 나라, 진로 나라, 나비꿈 나라입니다. 성경과 세계의 여러 인물들을 탐구함으로써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로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고력을 키웁니다. 또한 나비꿈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비꿈을 믿고 세상에서 문화 변혁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나비꿈 수업 외에도 사실 모든 교과 내에서 매차시 나비꿈을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문하고 있고 그 배움의 의미를 삶에 정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과는 어떤지 그 사례 한번 들려주시죠. 네, 나비꿈을 꾸며 세상에서 문화 변혁자로 살아가는데 영어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인데요. 꿈미학교 중고등 과정에서는 인생학교와 해외 이동학습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 과정에서는 초등 시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올해부터 시작된 꿈미 영어 캠프입니다.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 말씀으로 예비 초등부터 5학년까지 영어로 도전하고 발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잉클이라는 영어 교실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는 영어 독서 공간으로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비꿈을 꿀 수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생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영어 말씀 암송 대회 등 다양한 즐거운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것들을 좀 질문으로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보통 공교육에서는 교과서를 주로 사용합니다. 꿈미학교에서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게 될까요? 네, 공교육 교육 과정의 핵심 학습 요소를 참고하여서 국어는 학년별 온책 읽기 배움과 교과서 주요 단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위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여
트리비움 수업 모형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맞벌이 부모님이 궁금하실 사항일 것 같아요. 정규 교과 시간 외에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은 오후 3시 5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PEP와 정규 교과 배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과로는 관현악 악기, 4D 프레임, 미술공예, 태권도, 자기주도 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꿈미 학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꿈미 학교엔 이것이 없습니다. 바로 운동장입니다. 체육 시간이나 신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 숲속 교실 같은 시간은 일자산과 올림픽공원, 학교 주변 체육 시설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 저학년 체육 수업이 진행되는 이 건물 지하 1층 체육관, 그리고 주중 3층에서 5층은 다목적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드라마 수업 및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학년 체육교과는 교회, 오륜교회 10층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림픽 공원을 학교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꿈미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담회 중에 궁금하셨던 사항은 모든 순서가 마친 후 Q&A 부스에서 상담이 가능하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꿈미 학생들의 하루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후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꿈미의 하루 아침 8시 20분 등교 시간이네요. 굿모닝. 다니엘 기도로 하루를 열며 첫 시간을 성경 1, 2, 3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삶으로 사는 말씀 묵상 시간이지요. 수업이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면 어려운 수학 시간도 문제 없어요. 매주 화요일 1교시에는 꿈미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찬양팀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어요. 전학년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바로 점심시간! 예! 우리는 매일 다양한 교과 수업을 듣습니다. 네, 지금 음악 시간이군요. 다들 상당히 진지하게 연주 중이네요. 모든 수업이 마치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배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바로 PEP 시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침 첫 시간을 기도로 열었던 것처럼 그 시간도 다니엘 기도로 학교 생활이 마무리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훔쳤다. 집에 가자. 선규야 너 방과후 교실 가야지. 날마다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꿈미 학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서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예, 연습 때보다 훨씬 잘하네요. 와, 예, 그동안 딱딱한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는 더 딱딱할 수도 있겠네요. 네, 최대한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역시 음악은 라이브고 대화도 눈을 마주치고 하는 대화가 좋습니다. 한때 코로나 때문에 렌즈 보고 한 적 있었거든요. 네, 참담했습니다. 자, 네. 다음은 입학 전형을 상세하게 또 일정과 더불어서 안내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비 궁금하셨죠? 예, 세 번째 순서에 있습니다. 네, 먼저 입학 전형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도 21일, 원서 접수 기간도 21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 합격 발표가 9월 2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면접 캠프는 9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부모 면접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요. 최종 합격 발표는 10월 23일입니다. 네, 그날 함께 환호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등록은 23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혹시 원서 양식을 열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어떠세요? 질문이 많죠? 네, 한 일주일 걸리실 거예요. 여유 있게 작성하시고요. 열어보셨다가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그러면 다음은 모집 대상 및 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초등 대상 내년 기준 7세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이제 만으로는 6세나 5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16명. 정원은 저희가 16명, 정원 외까지 포함해서 18명의 학생이 한 학급에서 배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초등은 현 7세부터 초등학교 1에서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드디어 나왔죠. 교육비는 학교 발전 기금이 입학하실 때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12학년 졸업할 때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업료는 월 기준으로 예비초등 50만 원, 그리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월 60만 원입니다. 이거를 이제 분기별로 납입을 하시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넘겨주시고요. 다음은 드디어 교사 소개입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엔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렇게 있는데 결국엔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냐? 나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나만큼 우리의 자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잘 찾아오신 겁니다. 네, 그 학교가 바로 꿈미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저희 교장 선생님 권경현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권상한 소장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신 노아 선생님, 그리고 교목 이성기 목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초등 수석교사 조신혜 선생님, 예비초등 새싹꿈 담임교사 이보라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맑은 꿈 1학년 장미영 담임 선생님, 2학년 푸른 꿈의 박수진 선생님이시고요. 사랑꿈 노수진 선생님이시고, 네, 4학년 아름꿈의 박수지 선생님, 네, 5학년 하늘꿈의 명창아 선생님, 그리고 아까 좌담회에서도 함께 하셨던 영어의 황현서 선생님, 그리고 4, 5학년 영어 교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현주 선생님, 네, 음악의 김한나 선생님, 그리고 미술의 김민경 선생님, 그리고 장영아 선생님, 네, 저랑 많이 닮았네요. 박종훈 선생님, 그리고 드라마의 신보형 선생님, 그리고 아까 오케스트라 연주 또 지휘를 담당하셨던 김옥한 선생님도 저희 음악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 김남희 선생님, 또 선병하 선생님, 네, 우리의 유괴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전영희 조리사님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꿈미학교 초등과정의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뭐 행정이면 행정, 아니면 예초와 1학년 담임 선생님, 아니면 뭐 저희 리더십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이시라든지 교감 선생님, 연구소장님 함께 또 수석 선생님과도 함께 궁금하신 내용들 오늘 다 오신 김에 다 해결하시고 네, 꼬치꼬치 다 물어보셔도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10월 23일에 같이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크게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입학도 하시고 편입도 하시고 같이 귀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안전히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나는 학교를 너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에 3개 학급이 있고 6층에도 3개의 교실이 있거든요. 아까 또 소개해 주신 잉글리시 클래스 거기도 잉클도 있으니 함께 구경하시고 학교 투어도 하시면 각 층마다 저희 선생님들이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안전히 돌아가시고 곧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